자, 최근 들어서 언론들이 김정숙과 관련된 단독 보도들이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실제 어제도 단독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자, 어제 채널A에서 단독 보도가 나옵니다. 문체부 예산 전용기에 청와대 직원이 64%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자, 실제 김정숙이 지금 인도를 감에 있어서, 특히 타지마할 관광을 감에 있어서 뭐 타고 갔습니까?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갔어요. 대통령 전용기를.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전용기와 관련돼서 비용을 어디서 냈느냐? 실제 문체부에서 냈습니다. 문체부에서. 근데 웃긴 건 이거예요. 그러면 문체부에서 돈을 댔고 그 문체부 예산으로 김정숙이 인도를 가고 타지마할을 갔으면 이 대통령 전용기 안에 누가 타야 되는 겁니까? 문체부 직원들이 타야죠. 문체부 직원들이. 그런데 웃긴 건 뭐라는 겁니까? 타라는 문체부 직원들은 안 타고 죄다 청와대 직원들만 탔다라는 겁니다. 무려 64%가. 네. 자,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다라는 거예요. 실제 명단을 까보니까 청와대 관계자가 무려 23명. 무려 64%가 모두 다 청와대 직원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더 웃긴 건 무엇이냐? 문체부는 어떻게 됐느냐? 문체부는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다라는 겁니다. 문체부에는 단장인 도종환과 장관 비서인 1명이 2명만 탔으며 문체부 소속 정부 대표단 7명 중 5명은 민항기를 탔다라는 겁니다. 민항기. 아니 웃긴 거 아닙니까 신규 여러분들? 문체부가 예산을 댔는데 왜 문체부 예산으로 된 걸 청와대 직원들이 타고 갑니까? 반면에 예산을 댔던 문체부 직원들은 왜 민항기를 타고 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즉 뭐 하는 겁니까?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 국민들의 예산이 2번 들었다라는 거예요. 2번. 어떻게 2번? 대통령 전용기에 1번, 한 번은 민항기에다가. 누구 때문에? 김정숙 때문에. 네? 김정숙만 아니었어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예산이 안 들어갔는데 김정숙 하나 때문에 지금 우리 국민들의 예산이 대통령 전용기에 들어가게 된 것이고 민항기에도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웃긴 건 뭐 하는 겁니까? 앞서 보여드린 대로 뭐예요? 김정숙 인도에 한 달 전에 도종환이 확정됐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전용기도 타지마할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실제 문체부 문건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고 해요. 자, 보시면요. 문체부 공문을 보니 김정숙과 관련된 동행으로 전용기 타지마할이 추가가 됐다라는 겁니다. 즉, 김정숙 하나 때문에 전용기도 들어가고 타지마할도 추가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문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보시면 실제 문재인 정권 당시 문체부가 외교부에 보낸 겁니다. 여기에 타지마할 있습니까? 타지마할 없습니다. 타지마할 없어요. 자, 심지어 항공기 어떤 항공기입니까? 민항기입니다. 전용기 없어요. 그러면 김정숙이 들어감으로써 뭐 하는 겁니까? 갑자기 없던 타지마할 일정이 생겨버린 것이고 김정숙이 들어감으로써 갑자기 쓰지 않았던 전용기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어떻게 들어간 겁니까? 무려 수억이 들어간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건 뭡니까? 바로 기내식입니다. 기내식으로 무려 6,292만 원을 먹어 없앴다라는 것이죠. 즉 김정숙 하나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이 다 벌어졌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해드려 보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면 김정숙이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 이게 중요한 건 아니겠어요. 자, 알아봤더니 김정숙이 일주일 전에 갑자기 추가가 됐다는 겁니다. 일주일 전에. 자, 신규 여러분들, 다른 것도 아니고 해외 순방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외교적인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미 문체부와 외교부는 한 달 전에 도종환의 일정을 확정을 했어요. 근데 확정됨이 있어서 뭐라고요? 실제 전용기도 없었고요. 타지마할도 없었다고요. 그런데 김정숙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전용기도 생겨버리고 타지마할도 들어간 게 된 겁니다. 근데 김정숙이 언제 들어간 겁니까? 일주일 들어갔다. 일주일 전에. 말이 안 되는 거죠. 즉 뭐 하는 겁니까? 일정 자체가 너무 급하게 짜졌다. 그 급박하게 짜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전용기에 쓰이게 된 것이고 실제 타지마할 관광에 쓰이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해드리는 것인데 자, 그러면 제가 의문점이 든 게 바로 이거였어요. 왜 하필 전용기를 써야 됐을까? 왜 하필? 앞서 보여드린 대로 민항기를 타고도 충분히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숙은 어땠습니까? 혼자서 전용기를 타고 갔어요. 그럼 왜 전용기를 타고 갔을까?
자, 결론은 무엇이냐면 타지마할 때문이에요. 타지마할. 자, 무슨 얘기냐? 이게 없대신 여러분들.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경유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당초 일정에는 없던 타지마할이 인근 아그라 공항 경유가 추가됐다라는 거예요. 아그라에서는 김정숙의 귀국 경로가 가는 항공편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뭐 하는 겁니까? 민항기를 타고 타지마할을 가면요,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경유지가 없는 겁니다. 항공편이 없어요. 네? 즉 민간 항공기를 여러 차례 바꿔 가야 되는 겁니다. 갈아타야 된다, 민간 항공기를. 근데 뭐 하는 겁니까? 그걸 안 갈아타기 위해서 전용기를 탄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민간 항공기를 타고 인도를 가고 민간 항공기를 타고 타지마할을 가면요, 김정숙이 민항기를 여러 차례 갈아타야 된다고요. 갈아타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걸 갈아타지 않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대통령 전용기를 끌어다가 타지마할을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이와 관련돼서 수사가 당연히 필요하다.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목소리 낸다라는 말씀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왜겠습니까? 결국에는요, 하나로 귀결이 되잖아요. 뭐를? 김정숙으로 귀결이 되는 것이고, 김정숙의 타지마할 관광을 위해서 지금 이러한 일을 벌였다라는 게 하나로 귀결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뭐를 통해서? 실제 문건을 통해서. 어디서 만든 문건? 문재인 정권이 만든 문건.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것인데, 중요한 건 수사가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국민의힘이 뭐 낸 겁니까? 국민의힘이 실제 김정숙의 종합특검법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와 관련돼가지고 문재인 정권 당시에서 일을 했었던 윤건희가 되게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떤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욕도 아까운 저질 정치 고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더 나아서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 기내식 비용도 공개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콜하겠습니다. 묻고 더블로 가십시오. 묻고 더블로 가세요. 자, 윤건영이 얘기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 기내식 비용도 공개하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똑같이 말할게요. 김정숙의 기내식 비용뿐만이 아니라 문재인의 기내식 비용도 다 까세요. 왜? 니들은 깔았잖아. 마찬가지로 까는 겁니다. 자, 지금 이들이 물타기 하는 게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문제 삼는 건요, 문재인과 김정숙이 함께 갔던 거 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김정숙 혼자 간 거 말하는 겁니다. 김정숙 혼자 간 거. 인도 김정숙 혼자 갔잖아요. 뭐 타고? 대통령이 전용기 타고. 자, 그런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들이 이걸 물타기 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순방까지도 지금 뭡니까? 끼어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 김정숙은 김정숙이고 문재인은 문재인이다. 더 나아가서 여기에 윤 대통령 끌어들일 일이 아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것인데,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윤건영이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윤 대통령 부부 기내식 비용 다 공개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김정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럼 문재인도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윤건영이 기준에 따르면, 윤건영 주장에 따르면 문재인 책임져야죠. 문재인도 한마디 해야죠. 지금 뭐겠습니까? 문재인이 모를 수가 없잖아요. 문재인이. 네? 실제 우리 국민 예산이 들어갔고, 실제 이와 관련된 외교 일정과 문체부 공문이 공개가 되었는데, 이걸 문재인이 모른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는 당연히 문재인까지 수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해드려 보는 것인데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민주당 좌파들은요, 서로 살기에 바쁩니다. 서로 살기에 바빠요. 자, 무슨 얘기냐? 이재명 민주당 이러고 있습니다. 어제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 특검법을 발의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재명 방탄을 하기 위한 특검을 냈다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1일 1특검 하는 겁니다. 22대 국회가 열자마자 해병대원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제는 대북송금과 관련된 검찰 수사 특검법까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이재명 민주당이 하고 있다라는 건데, 자, 지금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사 대상자가 검찰을 수사하는 사법방해 특검이다 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가하는 것입니다. 실제 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퇴근길에 기자들과 언론 브리핑을 하겠다라고 밝혔고,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자리에서 한마디 얘기를 더 합니다. 자, 어떤 얘기를 하느냐? 바로 이런 얘기를 해요.
김건희 여사 소환과 관련돼서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상 지금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 그리고 알아보니까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명품 파우치 수사와 관련해서 부장검사에게 대면보고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자, 신규 여러분들. 자, 검찰총장이 부장검사 대면보고 받는 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자, 왜냐? 중앙지검장이 있잖아요. 중앙지검장. 즉, 지검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검장한테 보고를 받지 않고 실제 실무를 맡고 있는 부장검사한테 대면보고 받았다는 건요.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로 챙겨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저는 오히려 이원석 검찰총장 하나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책임지고 마침표 찍으세요. 책임지고. 우리가 원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예요. 자, 너무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좌파들은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김건희 여사를 물고 늘어지고 있고 그와 관련돼서 특검까지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수사를 대면 보고 받았고 심지어는 이와 관련해서 성역이 없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책임지고 마침표 찍으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책임져야 될 건 무엇이냐면요. 민주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을 밀어붙인다라면 책임져야죠. 책임져야죠.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마침표 찍어야 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실제 좌파들이 내세우고 있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말도 안 되는 각종 사건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왕을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저렇게 챙겨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성역이 없다는 얘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민주당 좌파들이 그래도 검찰의 수사를 못 믿겠다. 특검 밀어붙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책임져야죠. 책임져야죠. 왜겠습니까? 마무리 못한 거 아니야. 마무리 못한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말하는 겁니다. 그거 생각하고 마침표 찍으라고요. 그거 생각하고. 그게 제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무리 이원석 검찰총장이 마침표를 찍으려고 해도요. 민주당은요. 저 말도 안 되는 김건희 여사 몰이를 멈추지 않을 거라고요. 멈추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언론전 펼치지 말라고요. 언론 플레이 하지 말라고요. 뭐라는 겁니까?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건요. 동등한 수사입니다. 동등한 수사. 제가 물어볼게요. 왜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만 법 앞에 예외도 성역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왜 김건희 여사 수사만 왜 대면 보고 받는 거예요? 김정숙도 해야지. 문재인도 해야죠. 이재명, 김혜경 다 해야죠. 왜 김건희 여사만 이러는 겁니까? 전 이해가 안 간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간다라는 겁니다. 네? 이원석 검찰총장이 아무리 마침표를 찍어도 이와 관련해서 뭘 하려고 해도요. 민주당은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기승전 김건희 여사를 할 거라고요.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할 거면 다 하고 안 할 거면 하지 말라고요. 자, 무엇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없다. 그거 똑같이 보여주십시오. 누구한테? 문재인한테도, 이재명한테도, 김정숙한테도, 김혜경한테도 똑같이 예외도 성역이 없다는 걸 똑같이 보여주십시오. 근데 제가 느낄 때는 보여준 적이 없어. 제가 느낄 때는요,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오히려 지금, 문재인 양산에 뭔가 성역이 있는 게 아닌가. 뭔가 이재명한테 성역이 있는 게 아닌가. 뭔가 김정숙을 왜 안 건드리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제가 원하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거. 뭐라는 겁니까?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없다라는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김건희 여사한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라는 겁니다. 누구한테? 문재인도, 이재명도, 김혜경도, 김정숙도.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건 문제가 크다. 이와 관련돼서 실제 이원석 검찰총장은 퇴임을 하더라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 수사를 맡았던 담당 검사들도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다시 한 번 더 해드려 보고 싶은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중요한 건 바로 이런 겁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 수순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이 편향된 언론들이
되게 이상한 보도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왜곡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일단 첫 번째, 지금 김건희와 수사와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로 묶여지지 않습니까? 첫 번째, 도이치모터스 사건. 두 번째, 명품 파우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털었어요. 무려 19개월 동안. 나왔습니까? 안 나왔어요. 혐의점이 안 나와서 소환조사조차 못했던 게 바로 문재인 정권입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이원석 검찰총장 찾을 수 있습니까? 찾을 수 있어요? 못 찾아요. 절대 못 찾습니다. 문재인 정권 탈퇴하는데 어떻게 찾습니까? 못 찾지. 네?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것은 실제 아무리 이원석이 나섰다 그래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명품 파우치와 관련돼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좌파들이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카톡 내역,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녹취록을 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거 하나하나 팩트체크 다 해드렸습니다. 실제 서울의 소리에서 공개했었던 카톡 내역, 서울의 소리에서 공개했었던 통화 내역 제가 하나하나 다 보여드리면서 여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들이 어떤 걸 숨기는지 제가 다 보여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렇다 보니까 지금 되게 웃긴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어제 JTBC가 이런 보도를 하더라고요. 김건희 여사 금융위원 임명 관련 통화 6쪽 분량 최재형 메모 보니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실제 김건희 여사와 최재형이 만났고 그와 관련돼서 인사청탁을 하는데 김건희 여사가 그 당시에 금융위원 임명 관련 통화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걸 최재형이 듣고 뭐 했다라는 거예요? 6쪽 분량의 메모를 했고 이걸 지금 검찰이 입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이것만 들어보면은 마치 김건희 여사가 뭔가 되게 큰 일을 한 것처럼, 뭔가 잘못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 최재형이 이런 메모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메모. 자,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최재형의 이런 메모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 있어요? 근거 자료 있습니까? 즉 뭐 하는 겁니까? 증거로 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증거로.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냥 마음대로 막 글을 끄적여. 이러고 이게 지금 문재인과 관련돼서 이재명과 관련돼서 핵심적인 메모장입니다. 이 사람들이 인사청탁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라고 말하면 그거 증거로 쓸 수 있겠냐고. 왜 증거로 쓸 수 있겠냐고요. 뭐 쓸 수 없죠. 쓸 수가 없습니다. 그걸 누가 믿냐고. 근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걸 갖다가 지금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어마어마한 증거가 나온 것처럼. 네? 호도하는 거죠. 그야 말대로. 이게 지금 JTBC의 보도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리는 것인데요. 자, 더 웃긴 건 한겨레입니다. 자, 한겨레가 어떻게 보도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더라고요. 자, 보세요. 한겨레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단독도 달았습니다. 샤넬 본 김건희 카톡 오시면 좋죠. 히읗 대통령은 생각보다 이런 식으로 쓰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마치 김건희 여사가 샤넬을 본 이후에 카톡에다가 뭔가 되게 반기는 것처럼, 그리고 마치 윤석열 대통령을 깎아내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지금 제목을 달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한겨레는요, 이런 식으로 왜곡을 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편향된 언론을 하지 말아주십시오. 자, 신규 여러분들, 이거 제가 딱 잘라 말씀드릴게요. 이거 카톡 내용을요, 짜집기 한 겁니다. 카톡 내용을 짜집기 한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이냐? 잘 보세요. 지금 김건희 여사가 카톡에다가 오시면 좋죠. 히읗 대통령은 생각보다 점점점 찍었습니다. 자, 그럼 점점점을 왜 찍었는지 궁금하겠죠? 점점점. 자, 왜냐? 이거요. 요거랑 카톡 내역을 합친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다른 날에 나눈 카톡을 마치 같은 날에 나눈 것처럼 합쳤다라는 겁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왜 왼쪽 카톡이랑 오른쪽 카톡이랑 왜 합칩니까? 따로따로 해야지. 왜 합쳐?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오른쪽만 해도 보십시오. 최재형이 대통령님과 맥주 한잔 시원하게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말했더니 김건희에서 뭐라는 겁니까? 대통령은 생각보다 일정이 많아 언제 시간 날지 모르겠네요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마치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한겨레 보도만 보면 김건희 여사가 샤넬백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달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제목으로 낚시질한 거죠. 제목으로. 이게 지금 저쪽 언론들의 보도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전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하나 좀 물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실제 한겨레가 이와 관련 카톡을 얘기했습니다. 카톡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실제 우리 시청률 이미 공개해드렸던
이 카톡을 이렇게 다 까더라고요. 이렇게 다 까고 있습니다. 오늘자 이게 한겨레 단독 보도예요. 이렇게 다 까고 있습니다. 이거 이미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보여드렸던 카톡 내역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 가지 조금 어색한 게 있지 않나요? 우리는 알고 있는데 지금 저들이 얘기를 안 하는 게 한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뭡니까? 이거 단톡방이잖아요. 단톡방. 네? 이거 우리 단톡방인 거 알고 있잖아요. 단톡방인 거. 왜 단톡방인 건 얘기 안 합니까? 단톡방인 건? 네? 아니,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겨레가 이렇게 단독 보도하면서 이렇게 쫙 깠습니다. 쫙 깠어요. 근데 이 모든 게 다 뭐라는 겁니까? 단톡방이잖아요. 근데 왜 윗대가리는 자르고 아랫대가리만 쓰는 겁니까? 네? 단톡방인 윗대가리는 왜 자르냐고. 단톡방이면 단톡방을 보여줘야지.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뭐겠어요? 그걸 숨기고 싶은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결국에는 그 진실들이 드러나고 있다. 그 진실들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이들이 뭐 하고 있다라는 겁니까? 계속해서 왜곡과 숨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들이 왜곡하는 것을 바로 잡아주면 되는 것이고, 이들이 숨기는 것을 계속해서 끌어올리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제가 선제적인 조치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러니까 최근에 손상의TV에서 실제 좌파들이 카톡 깠다 그러면 제가 카톡 보여드렸고, 좌파들이 녹취록 깠다면 제가 녹취록 보여드렸어요. 다 보여드렸잖아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아무리 저들이 저런 단독 보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런 보도를 한다 그러도 우리는 절대 속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각종 자료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거예요.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저들의 노림수입니다. 어떤 노림수입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JTBC 이런 보도를 보면 마치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한겨레에 이런 단독 보도를 보면 마치 김건희 여사가 되게 문제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은, 이미 손상대TV를 통해서 좌파들이 공개했던 녹취록과 카톡 내역에 그 진상을 아시는 분들은 절대 속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걸 제가 원하는 거예요. 이걸 제가 원하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걸 우리만 알아서는 안 되죠. 우리만. 누구도 알아야 됩니까? 실제 이걸 모르는 분들한테도 알려줘야죠. 자, 왜겠습니까? 마치 저런 언론만 보도만 보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되게 큰 게 터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건데,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아니다. 포장지만 화려하고 포장지만 자극적이지 알맹이는 아무것도 없다. 심지어는 있는 알맹이마저 숨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상황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한마디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하겠다면서요. 해주세요. 누구도, 문재인도, 이재명도, 김영경도, 김정숙도. 네? 근데 지금 보니까 검찰이 이와 관련돼서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실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김정숙의 타지 말고 관련된 각종 단독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 그와 관련된 뭐가 문제인지 실제 증거 법리가 따져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목소리조차 안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작조차 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마치 뭔가 공표한 것처럼, 마치 검찰이 뭔가 잘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말고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좀 보여달라. 그게 진짜 이원석 검찰총장이 말하는 성역 없는 수사다. 그게 진짜 이원석이 말하는 증거와 법리에 따른 수사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해드려 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